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울산 지역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울산과 부산,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부 촌지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 운동부 지도자 7명이 불법 찬조금을 받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시민 무료 검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숨은 확진자라기보다는 기존의 감염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중구 동천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양성이 하나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혹시나 또 내 주위에 괜히 또 내가 또 접촉이 될까 봐 겁이 나서 내도 한번 미리서 한번 받아본 거지. 검사소 운영 첫날에만 1,000명 넘게 검사를 받았고 나흘 만에 누적 검사자가 7,000명을 넘겼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울산은 매일 하루에 몇 명씩 나온다 하니까. 그래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발견한 확진자만 22명에 달합니다. 다만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숨은 확진자라기보다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역학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검사를 받아 감염 사실을 미리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 정도 뒤늦게 이제 이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를 보면 거의 접촉자이거나 그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연쇄 감염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무증상 감염 등의 숨은 확진자를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울산시는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서 주요 기업체 생산 공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장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울산 3공장 운영을 내일 하루 중단하고 공장 내부 방역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직원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내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SK 울산 공장도 해당 직원 근무지에 대한 방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 선별 검사, 재택근무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체들도 필수 업무 외에 국내 출장 금지, 외부 방문객 전면 통제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체험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북구의 모 의료기기 체험관을 방문했던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들도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구 농소초등학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닷새째인 오늘 2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울산과 부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철도망 2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1시간, 경남 김해까지는 37분이면 갈 수 있어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 서부권이 광역철도망의 요충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KTX 울산역. 이곳을 기점으로 부산과 경남을 향해 각각 뻗어가는 철도가 추진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이 같은 광역철도망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울산 무거, 양산 웅상, 부산 노포를 연결하는 노선과 KTX 울산역에서 양산 북정을 지나 경남 진영까지 이어지는 노선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2개 노선을 연결하는 노포와 북정 간 도시철도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동남권 순환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 기본 계획에 적합한 2도심인 서북권하고 1도심을 연결함으로써 도시 발전의 이제 중심축이 되고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트램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울경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울산 부산은 기존 72분에서 60분, 울산 김해는 기존 135분에서 37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양산 등을 연결하는 그런 광역교통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은 물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그런 초석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오는 6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 고시된 이후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 해도 2030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7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팀 회비를 걷고 그중 일부를 지도자들에게 건네는 관행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축구부는 지난 2019년 코치 2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된 이후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볼링부도 올해 초 코치가 달마다 100만 원의 레슨비를 받다가 해임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울산 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모두 7명. 불법 찬조금 규모는 1억 2천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이 매달 일정 금액 회비를 내고 그중 일부가 지도자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들은 그러나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에서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제가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이해를 해서 그래 지급됐던 건데. 하지만 이 같은 촌지 관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 돈을 건넨 학부모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운영을 해왔던 학교 스포츠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 관행처럼 해오던 걸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갑작스런 지도자 공백으로 선수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선택하는 등 법과 원칙, 양심을 거스른 불법 찬조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선수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 수자원공사는 물속에 잠겨 훼손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연댐의 수문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최근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이 같은 안을 제시하고 수문 설치대 태화강 하천 기본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를 위해 수문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고인의 사인이 백신과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관련해 시가 조처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조사하는 업무는 질병관리청에 전담하고 있어 울산시는 관련 정보와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동차 판매 회복 영향으로 현대자동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5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91.8%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 281대를 판매해 이 같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와 SUV 등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울산 지역 토지 필지수가 4년 사이에 6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울산 지역 보유 필지 수는 지난 2016년 270여 필지에서 지난해 상반기 430여 필지로 59.2% 늘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울산 지역 토지 수는 1,300여 필지에서 1,500여 필지로 15.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 소유 토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관급공사 도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동주택의 울타리 교체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밑받침 철 구조물이 넘어져 주차 차량 5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입찰이 제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 관리 지역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울주군 삼동면 등 악취 관리 지역 4곳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22개 항목에 대한 배출 여부를 검사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부 지점에서 미량의 악취 물질이 검출됐지만 배출 허용 기준은 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오늘 공동으로 지구의 날 기념식을 갖고 탄소 중립과 생태환경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실천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손수건을 배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울산시 교육청에서 노 플라스틱 아트 프로젝트를 전시해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